연금저축을 제대로 활용하는 10가지 방법. 김동엽. 2011년 11월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는 금융상품을 하나 꼽으라면 연금저축입니다.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에 혹하던 사람도 저축한 돈을 55세까지 찾아 쓸 수 없다고 하면 망설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생활비와 교육비로 나눠 써야 하는 사람들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연금저축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새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에 한 번에 저축하기는 더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연금저축이 소득공제도 받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연금저축이 아무리 좋다 한들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금융상품이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투자 성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연금저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10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초부터 나눠서 적립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연초부터 적립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저축이 처음 도입된 2001년만 해도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데다가 분기 저축 한도가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연말에만 자금을 잘 운용하면 한도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연말에 한꺼번에 저축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졌습니다. 따라서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연초부터 매달 차근차근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통장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보너스를 활용해 추가 납입을 합니다.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자녀 교육비를 대느라 바쁜 일반 근로자들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생활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목돈이 생겼을 때 채우도록 합니다. 보너스나 연말정산 때 환급받은 돈을 저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입사원들은 소득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저축할 돈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승진을 하고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저축 금액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 연말정산 때 환급받은 돈은 재투자합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받은 돈은 그냥 쓸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에 재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투자를 하느냐와 하지 않느냐는 투자기간이 10년일 때 적립금이 약 1,000만 원, 20년일 때 약 3,800만 원, 30년일 때는 약 7,8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득세율이 높아질수록 재투자로 쌓이는 적립금 규모 차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네 번째, 불편해야 돈이 모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주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10년 이상 저축한 다음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았으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손실이 큽니다. 게다가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찾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금저축 가입을 꺼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을 꼭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닙니다. 이런 제약 조건이 없어 필요할 때 쉽게 찾아 쓸 수 있다면 노후에 필요한 목돈을 만들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들의 노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라는 당근도 주지만 중도에 해지했을 때 기타 소득세와 해지 가산세와 같은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일어나는 주식시장의 변동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1965년에는 50원 했던 짜장면 한 그릇이 지금은 8,000원 가까이 합니다. 60여 년 동안 160배나 오른 셈입니다.
같은 기간 시내버스 요금은 10원에서 1,400원으로 140배나 올랐습니다. 노후자금 마련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짧게는 10년에서부터 길게는 30년에서 40년 이상 투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은 내야 합니다. 지나치게 고수익을 추구하다 원금을 잃어버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다가 물가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해 구매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필요하면 금융회사나 펀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연금저축에는 금융기관 이동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의 서비스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적립금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투자자가 은행이나 증권회사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보험사로 적립을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대부분 전환형 구조로 되어 있어 투자자는 하위 펀드 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전환형 펀드는 하나의 펀드 내에 주식 편입 비율이나 투자 대상이 다른 여러 가지 펀드가 속해 있어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목돈이 되면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에 오랜 기간 투자해 목돈이 되면 관리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형이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번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립금 규모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커지면 적립금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적절히 나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연금저축펀드는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이 다른 다양한 하위 펀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펀드로 전환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 자신에게 맞는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세요. 연금저축은 상품에 따라 다양한 연금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지급 방식으로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형은 원금을 보전하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줍니다. 확정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원금을 나눠서 지급했기 때문에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은 없습니다. 종신형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연금 수령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연금을 개시할 때 결정하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매달 일정한 연금을 수령하면 투자 수익률이 좋을 때는 오랜 기간 수령할 수 있지만 나쁠 때는 수령 기간이 짧아집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 기간을 확정하면 투자 수익률에 따라 매달 수령하는 연금이 달라집니다. 아홉 번째, 공적연금과 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하세요. 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 무서워 연금저축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보통 60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은 55세부터 5년 이상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열 번째, 소득 공백기 징검다리로 활용합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평균 퇴직 연령이 55세 전후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빨라야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1969년 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는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다음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현역 때 받는 월급을 대체할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정년퇴직 때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이어줄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기에 제격일 것입니다. 이상 연금저축을 제대로 활용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